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3월 17일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시를 드리는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많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오늘 그 얘기보다는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되고 또 많이 물려있는 주식 얘기를, 저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제가 그 주식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탄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린 주식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탄으로 첫 번째는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표 종목군들 작전을 한번 좀 짜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동안에 좀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서 오늘은 딱 한 5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리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재밌을 거예요. 이따가 뒷부분에 5개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기능 해두시면, 또 알림 기능 해두시면 또 제가 라이브로 또 방송할 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푸시가 가니까. 또 관련해서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장중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느냐면 마이너스 1.3% 떨어지다가 절반 땡겼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시장 변동이 좀 크기는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죠? 이 부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중에는 미국 지수 선물이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또 갔다 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날에 미증시도 또 우리도 FOMC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 시장 얘기는 뭐 너무나 뻔한 거니까 뒤이어서 하고 대표적인 종목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를 보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인 거죠. 그죠?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 비상 걸린 K 배터리 얘기입니다. 비상 걸린 K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각형으로 통일. 10년 내 자체 생산 80%까지. 뭐 파우치에 주력하고 있는 LG하고 SK 타격이 우려가 된다.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폭스바겐은 2위입니다. 테슬라는 원통형을 가겠다. 그 다음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이게 주력이에요. 파우치형. 근데 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중에서 사실은 파우치형이 가장 좋죠. 그죠? 효율이 높고 대용량, 그죠? 하지만 안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원통형으로 가고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가겠다. 각형은 CATL하고 삼성 SDI 이쪽이 각형입니다. 이쪽이 좀 주력입니다. CATL하고 삼성 SDI.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2위 업체인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은 이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 그래서 2030년 각형 배터리 80%를 자체 생산해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23년에 목표, 이제 첫 폭스바겐 자체 배터리가 2023년부터 생산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국내 배터리 주식들이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은데 쭉 밀렸던 겁니다. 이건 뭐냐, LG 화학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배터리 전망이 어떻고 전기차 전망이 어떻고 전기차 전망이 좋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거고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LG화학이 그동안에 주가가 얼마가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는 23만원. 저도 이 가장 밑바닥을 사서 장기 투자, 그죠? 계속해서 권유 드렸죠. 작년 3월, 4월 막.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옛날 얘기니까.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올랐느냐? LG화학이 무려 360%가 1년 동안 올렸습니다. 1년 동안 360%. 그러면 이 360%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 코스피가 이전 고점에 막혀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3200대에 막혀있는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3200 뚫으면 LG화학도 오를 것이고 삼성 SDI도 오를 것이고 뭐 SK이노베이션도 오르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다시 오를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략 3260 정도 되는 거죠. 이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장의 주도 종목은 거의 1등 주도주가 배터리라고 봐도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막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불확실성만 커졌어. 그죠? 물론 이것이 당장 영향받지는 않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의 미래를 반영을 했다가 지금 그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또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계속 파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팔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서 팔아갖고 어디? SK이노베이션으로 가시라고 그랬고, 그죠? 지금 이 LG화학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수익이 장기전으로 많이 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10%, 20%, 30%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분들은 생각대로 장투를 해도 돼. 하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서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말이 되고 이제 4월이 되면 5월 공매도 재개 시점이 그죠? 아마 가시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뭐 대형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죠? 대형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 LG화학은 저는 매도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올라올 때도 매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못 팔았으면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올 때 줄이시거나 매도하고 특히 수익 난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물린 사람들은 정말 그죠? 올라올 때 빼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책을 한 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호구들의 주식 투자 비법이라고.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쌀 땐 못 사고 비쌀 때만 산다. 그리고 아주 비쌀 때만 산다. 그죠? 그리고 이건 절벽인데 절벽을 화려한 꽃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LG화학은 자 보시게 되면 자 배터리 얘기 쭉 하고 2차전지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5개 종목만 또 얘기할게요. LG화학 한번 보시죠. LG화학입니다. 이거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다시 오를 수도 있어. 이 8만원이 깨지지 않으면. 근데 8만원이 깨지면 이거는 좀 더 부담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주식은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한 가지 감히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 떨어져요. 항상 끝날 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죽었다가 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주식시장의 승리예요. 저는 올라올 때 물렸던 사람이라면 솔직히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 주식을 가장 이건 뭐 100만원 부근에서 주식을 샀다? 90만원, 95만원, 100만원에 샀다? 근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95만원에 사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 내려고 이 주식을 샀어요. 야,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난 400% 400% 오른 주식을 10% 먹으려고 저 밑바닥에 있는 걸 하지. 그러니까 8만 원을 지선으로 일단 놓고,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저가 매수를 하느니 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올라올 때 좀 줄이거나 빠져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드렸지만 폭스바겐 마르케도 있었지만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집안 싸움 중이에요.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졌죠.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리부터 합의하지는 않아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들 종목군들이 그만큼 조정을 받는 시점 이후라면 그때는 이제 가격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이 벗어나는 거니까 그때쯤 정도 아마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거 삼성 SDI 한번 보시면요, 삼성 SDI도 저 밑바닥에서 진짜 여기까지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사실 작년 연말 지나서 올 연초부터는 계속 파시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진작에 2차전 지주들을 다 팔아가지고 최근에 마지막으로는 SK이노베이션도 고가에 다 정리하고 미련 없이 딱 떠났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이니 LNF 뭐 전부 다 고가에, 그죠? 팔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야간 반상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드렸고, 벌써 한 2달 넘게 제가 2차전지 얘기를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빼고는, 그죠? 자, 삼성 SDI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식은 얼마가 올랐냐면 거의 한 360%, LG화학이 한 360% 올랐고 얘도 한 360% 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SDI의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이게 다 물린 물량이에요. 이게 다 물린 거거든요. 예, 그죠? 얼마에 물렸느냐, 그죠? 뭐 78만원, 80만원에도 물리고요. 자, 보세요. 80만원대도 물리고, 그 다음에 70만원, 77만원, 70만원 초반에도 물리고, 그 다음에 60만원 후반대에도 물리고, 다 물려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물려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진짜 조심하십시오. 화려한 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와요. 주가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나만 얘기하는데, 매수의 영역, 오케이, 바닥에서 매수의 영역. 보유의 영역, 그래, 오케이, 여기 보유의 영역. 매수의 영역에서 사야지 많이 버는 거예요. 보유 영역에서 사면 조금 먹을 수 있지만 매수 영역보다는 조금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추격의 영역은 이미 여기입니다. 예, 추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SDI 어떻게 빠져나오실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수익 난 사람들은 수익폭 좀 줄었다 싶고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좀 늘어질 거라고 그랬죠. 이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깨지지 않는 이상 얘들도 어느 저점에서 이제 낙폭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지지도 되고 하면서 아마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깨진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서 뭐 한번 튀든지 이렇게 서서히 낮춰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어 계속? 그러진 않고 어느 시점까지는 죽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앞전에 있는 대략 한 7만원, 70만원 이상 돼갖고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사이에서는 매도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은 분들도 그렇고 못 먹은 분들도 그렇고. 자,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 오늘 같은 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지선 부근에 내려오면 사실 이 수급이 변해야 되는데 일절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팔고. SK이노베이션 제가 여기에서 전량 다 매도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드렸습니다. 그때 배터리 남겨두신 분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전 배터리를 안 해요. 지금도 계획은 없어요. 사진 않아.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이 SDI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이거는 추격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등 시점은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FOMC 불확실성은 좀 벗고, 하지만 시간 문제겠지만 조금 더 늘어질 거라고 생각. 반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LG하고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반전 나오면 얘네들도 올라요. 근데 연속성을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 30만원대 물려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깨진다 그럼 기다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올랐으니까. LG화학이나 SK, 삼성 SDI보다는 좀 덜 올랐으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20만원 깨지면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올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25만원 좀 넘고 뭐 하면 차근히 좀 일단 나오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이 정고점 뚫기는 저는 조금 희박하게 보고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1, 2주 사이에는 힘들고 당연히,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제가 이거 유상 받은 물량도 이날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2월 22일입니다. 정리했다고 저는 얘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이 좋고 솔직히 너무 좋아. 회사도 좋고 이거를 투자를 시작한 건 밑바닥이야. 난 근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난 제일 밑바닥부터 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해갖고 여기 어디까지 끌고 왔습니다. 응? 그리고 유상 받은 물량만 여기서 나머지 정리했는데 얼마가 올랐냐면 500% 올랐어요. 500%. 그럼 500% 오른 주식을 여기서 사고 싶나? 그죠? 이거 화려한 꽃 아닙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 쌀 때는 못 사고, 비쌀 때만 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비쌀 때만 사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화려한 건 아무나 다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61선이 깨지느냐? 사실은 웬만한 주식은 다 깨졌는데 이놈이 좋죠.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내용이 좋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반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요거 종가 기준으로 안 깨지면 올라갈 때 스물스물 나눠서 비중을 줄이는 쪽을 저는 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저희가 또 엄청나게 많이 먹은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LNF. 예. 자, 이거는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요거는 유상증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폭락했는데, 제가 그거 거꾸로 받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낸 가격이 저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폭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LNF가 얼마가 600%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다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수익 난 분들은 올라가면 천천히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가세요. 아직 못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문제예요. 그죠? 쌀 때 못 사고, 비쌀 때, 그때도 못 하고 아주 가장 최고로 비쌀 때, 시장의 호구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면하시라고요. 외면. 야,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건 좋은데, 야, 너무나 화려해. 응? 외면해야 돼요. 보통 차트를 그냥 이렇게만 봅니다. 장기전으로 안 보고 얼마가 올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올라갈 때 한 번은 쳐줄 것 같아요. 걔네들 올라갈 때 비중을 천천히 줄여가는 거를 저는 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주가가 저점에 있는데도 수급이 안 붙어.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 더 좀 세게 올라줘야 되고, 어찌됐든 테슬라 주가도 튀어 올라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배터리 3사 주가가 튀어 올라야 소재주들도 같이, 그 외의 종목들도 같이 오를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지금 당장에는. 지금은 앞전에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아마 물량이 좀 시달릴 수도 있어. 따라서 많이 손실난 분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차근히 줄이십시오. 수익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 없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군들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특징적으로 한 5가지 종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세계 인터입니다. 신세계 터졌고요. 그죠? 예, 신세계 터졌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
오늘 신세계 인터도 물론 장이 그래서 오늘 오르다가 좀 밀렸는데 저는 계속 보입니다. 지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지금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지분을 교환한다. 신세계도 뭐 네이버는 별 영향은 없고 신세계는 호재고요. 특히 그 하부에 있는 아래에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질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의류, 화장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래서 근래 들어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음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윗단을 계속 열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제가 현대건설기계가 뚜껑을 열 거라고 그랬죠? 뚜껑을 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익 확대로 보유 중이고.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연기금이 현대일렉 주식을 정말 미치게 받아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도 다 좋은데 결국에는 필요한 게 이런 애들 아닙니까? 전력만 생산하면 뭐예요?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주식이에요. 자, 뚜껑 오늘 21,000원 열었습니다. 어제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뚜껑 열었습니다. 예, 자, 지금 전체적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이 올랐어요? 내 눈에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할 생각이야? 아니야. 안 매도해. 오늘 아침 시가에도 제가 추가로 더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빅히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자, 빅히트 실적, 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연간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 예. 올해가 아마 작년을 뛰어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사실 지난번에 15만 5천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25만 원까지는 죽었습니다. 결국 올라갑니다. 근데 엊그저께 뭐 있냐면 그래미상 수상 불발이 되었다. 그건 아무 악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발성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주식을 사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은 23만 원을 살짝 넘었습니다. 자, 서서히 뚜껑을 다시 열고 있는 거예요. 본 게임은 25만 원을 넘어서부터예요. 저는 이 주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빅히트, 뭐 다른 엔터주들도 뭐 YG나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 제가 버린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아모레 퍼시픽 우리 바닥에서 매수해서 쫙 끌고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를 먹으려면 이 기간을 조정을 거쳐야 돼요.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현대일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이 박스에서 이 지지부진한 걸 넘어서 여기 하단은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의 수급을 보면 드디어 또 다시 들어오죠. 개인 투자자들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뺏긴 겁니다. 반대쪽은 전부 다 올 매수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 때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본 게임은 25만 원을 뚜껑을 여느냐 이겁니다. 열릴 때 추가로 땡겨서 가면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는 같이 가면 된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얘기했으니까 코스맥스도 제가 이거 뚜껑 열고 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스물스물해서 코스맥스도 뚜껑을 열었어요. 그죠? 네. 차근히 들고 있으면 돼. 다음 마지막으로는 진에어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주. 진에어 오늘 수급 한번 보실래요? 네. 진에어. 야, 얘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오늘은 연기금은 12만 주나 순매수입니다. 12만 주. 기관 투자자들 21만 주 중에서 12만 주. 외국인들 5만 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근래 들어서 뭐 한 2주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을 뺏긴 건데, 이게 고점이 어딜지는 사실은 아직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다시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냐면 수익이 난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왜? 조금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자, 제주항공이 있고요. 제주항공 어제 뚜껑 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보유하는 거지 뭘.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제가 그동안에 대한항공 매수 의견은 안 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여러분들이 사모으면 되겠다. 대한항공은 지금 여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항공주도 미국의 항공주들도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이제 앞전에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시간을 1년 뒤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대한항공 항공 수요가 얼마나 폭발할 것인지. 이제는 아시아나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항공업종, 그죠? 폭발할 수 있는, 그죠? 예. 오늘 연기금이 이 주식을 거의 한 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항공주는 그렇게 추세적으로 밀고 가면 되겠다. 물론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진에어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매수의 영역, 저 밑바닥은 아니에요. 보유의 영역 정도 돼. 추격의 영역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해 드렸죠. 자, 오늘은 뭐 간단히 한 요 정도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아무튼 제가 배터리 고점은 잘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신 분들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으실 거고, 아직도 지금 배터리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부터 추격 매도보다는 반등은 조금 어렵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를 때 주식을 좀 줄여나가야 돼. 먹은 분들은 올라갈 때 조금씩 차익을 하시고, 돈 잃은 분들은 정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솔직히 뭐 주식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죠? 화려한 꽃길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 그분들은 반전을 좀 기대했다가 주가가 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좀 빠져나오는 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그죠? 아니면 뭐 이전에 조금 물려있는, 아니면은 뭐 고점에 산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깝깝하죠. 예.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